네, 안녕하세요. 라페터의 나이즈입니다. 저는 오늘 EV3 시승을 합니다. 이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이 프로스트 블루의 색상이 제가 주문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생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지러 가야 되는데, 뭐 보조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류 처리를 조금 더 해야 되고, 다음 주 초에 가려고 했죠. 근데 다음 주가 기아 광명공장 휴가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묵혔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승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석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기아 EV3 롱레인지 GT 라인입니다. 자, 일찍 와서 좀 기다리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리는 사이에 에어컨 돌아가느라고 연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96%인 건 똑같은데 주행 가는 거리는 606km. 출발합니다. 자, 저는 항상 처음에 딱 차가 출발했을 때 그 주행 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이 바닥이 그 램프는 원래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든요. 접지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램프를 지나가는데 그 딤플 모양을 밟을 때 느낌이 없어요. 와, 진짜 구름 질감 좋다. 그리고 진동을 잘 잡아놨네요. 이 차가 지금 롱레인지 모델의 19인치를 획긴 차니까 서스펜션이 제일 딱딱하고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인데도 이렇습니다. 일단 구름질감, 저속 구름질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단히 좋고요. 과속방지턱 처음 넘을 때 좋은 게 지금 앞뒤의 그 댐핑이나 스프링 레이트의 느낌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바퀴 굴림이다 그러면은 앞쪽이 단단하고 뒷바퀴 굴림이다 그러면 뒤쪽이 단단하고 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데 이 차는 역시 무게가 가운데 배터리 팩으로 꽉 눌러놓은 이게 지금 롱레인지에다가 19인치라서 지금 차 무게가 제일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노면이 거친 곳 있잖아요. 그 노면이 이제 많이 낡아서 이렇게 아스팔트가 패여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푹 파인 파토리 아니고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패인 곳.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진동은 살짝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진동을 소형차에서 뭐라 그러면은 그거는 혼나죠. 그건 절대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속 주행 질감은 대단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아이페달이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그 원페달 드라이브가 너무 회생제동이 세서 불편해 가지고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3단으로 놔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전의 원페달 드라이브의 느낌이에요. 이 정도니까 원페달 드라이브가 지금 레벨 3 정도면 너무 세다. 그리고 레벨 2 정도로 하면은 충분하겠다. 저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회생제동을 그냥 1, 2, 3단 조절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이페달은 차가 멈출 때까지 제동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차가 회생제동을 통해서 속도를 줄여 나갈 수는 있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면은 차의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주 느릴 때는 운동 에너지도 작아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할 양 자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으로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아이페달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회생제동을 해서 쫙 처음에 속도를 줄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가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물리제동을 딱 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주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시가지 주행용 차로는 더 이상이 없네. 자, 아이페달 3.0을 레벨 2 정도로 놓고 다니면 시내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는 이 차를 탈 때 쓸 모드를 딱 정한 것 같아요. 시내에서 탈 때는 아이페달을
사용을 하고 레벨 2 정도로 놓는다, 그러면은 딱인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왔으니까 속도를 조금 올려보죠. 지금 제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70km 정도. 자, 이제 고속화도로에 들어왔을 때는 아이페달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왼쪽 레버를 꾹 눌러주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레버를 쭉 눌러주면 이제 오토 모드로 바뀌죠. 이 오토 모드라는 것이 좋은 게 이제 레이더하고 카메라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앞차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제동을 스스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속화도로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나 하남시에 사는데 하남시가 잘 사는 곳인 것 같아? 하남시는 서울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정치인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한번 써봤네요. 죄송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남시의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하남시의 현재 인구는 약 30만 명이에요. 하남시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얼마나 돼요? 하남시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3,000대예요. 금년에는 몇 대나 보급되었어요? 금년에는 약 500대가 보급되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화가 되니까 기분 좋다. 고마워. 대답도 안 하고 사라져 버리네. 네, 고속으로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바닥에서 타이어 파열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소형차의 수준은 엄청나게 넘어섭니다.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이 차가 사실은 차가 무게가 적게 나가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롱레인지에다가 19인치 휠을 딱 끼면은 1850kg입니다. 그런데 타이어 폭이 2호다. 그래서 야, 이거 타이어 폭 좁은 거 가지고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했는데 일상주행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니로가 2호를 쓰고서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니로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코나 EV하고도 비교해 드릴게요. 이 차가 훨씬 좋아요. 니로나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니로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었고, 코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올라가면 뒤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러니까 이 차가 어찌할 수 없이 엔진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파생형 전기차라는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EV3는 앞뒤 밸런스가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진짜 차가 쫙 깔려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아까 이제 뭐 80km 조금 오버하는 정도까지 주행을 했을 때 주행 안정성을 따지자면은 약간 이렇게 피칭과 스웨이 모션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차가 휘청거린다는 얘기를 저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이게 그 정도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혼나야죠. 이 차 키가 있는데, 무게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차는 아주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밸런스가 참 좋네요. 예, 제가 지금 강북 강변도로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로 넘어오기 위해서 이 올림픽 대교를 건넜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입체 교차로를 지나가요. 그럼 여기엔 다리에 이음매도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칼국수길 이런 것도 있는데 승차감이 대단히 좋아요. 이 차는 타이트한 차 아닙니다.
경쾌한 소형차의 느낌보다는 소형이지만 소형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차예요. 지금 제가 맨홀 뚜껑을 일부러 밟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홀 뚜껑을 밟고 갈 때 충격이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약간 아래쪽에서 하체가 조금 부드럽나?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약간의 이제 아래 덩어리가 이렇게 떠는 느낌? 그런 게 살짝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차가 대단히 매끄럽고 안정적이고 편하네요. 승차감도 좋고요. 아, 옆에 타이칸 형님 가시네. 저도 전기차예요. 네, NVH 차원에서 볼 때는 저속 주행을 할 때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매끄럽고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바닥에 쫙 깔린 듯한 그러한 포근함이 있어요. 근데 속도가 이제 고속화도로, 그리고 특히 요즘 장마 지나고 나서 노면이 안 좋아진 곳, 이런 곳을 지나가는 기준으로 할 때는 소음 정도가 이 타이어 노면 소음 있죠?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바퀴에서 더 많이 들리냐 뒷바퀴에서 더 많이 들리냐, 이걸 들어보기 위해서거든요. 제 차선 유지 보조의 도움을 살짝 받으면서. 네, 앞뒤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보통 이런 소형차들은 보면은 앞바퀴 쪽은 잘 막아놓고 뒷바퀴 휠하우스 쪽에서 조금 허전할 때가 있어요. 특히 뒷바퀴는 이 뒷시트 바로 아래쪽 살짝 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소음에 좀 무방비에 가까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서 그 타이어 소음하고 그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진동이 이렇게 좀 싹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 일상 중고속 영역에서도 NVH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1열 도어 유리도 이중접합 차음유리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에어트림의 경우에는 윈드쉴드만 이제 차음유리예요. 그 부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따가 다음에 제 차가 나오면은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시내 구간을 빠져나와서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막히는 길 아니면은 살짝 막히는 고속화도로, 이런 거를 달렸을 때 전비가 7.9, 8.0이 나옵니다. 어휴, 시가지 전비 진짜 좋네. 물론 고속도로에 가면은 전비는 떨어집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방 투영 면적도 작지 않은 SUV, 게다가 공기저항 계수를 2.7 정도로 이렇게 잘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SUV예요. 그래서 전비는 시내보단 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얼마나 나올지 요거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자, 드라이브 모드 및 페달 감각. 예,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길은 안 막히네요. 지금 제가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모드가 그냥 노멀 모드였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도 이게 참 보면은 토크감이 괜찮네요. 이 차가 마력수는 150kW에서 204마력, 그런데 토크가 283Nm. 그러니까 이 토크 부분에서 이 니로나 이 코나 EV를 앞섭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차가 무게가 좀 더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토크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토크가 좀 더 있거든요. 그 토크가 이 가속하는 감각에서는 확실히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에코 모드로 가볼까요? 예, 에코 모드에서는 확실히 가속 페달 감각이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한 2, 3cm 정도를 밟아도 그렇게 가속을 하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노멀 모드의 경우는 조금 더 밟으면 확실히 좀 더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의 스쿼트의 느낌이 느껴질 정도까지 가속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페달 감각 관련해서 빠뜨린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처음에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가 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가 따로 나뉘어 있는 본격적인 SUV의 느낌이 아니라 한 메뉴 안에 스노우 모드까지 넣어서 SUV의 냄새를 살짝 내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달 감각에서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시가지에서 좀 부드러운 편이다.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서스펜션도 부드럽고 차의 무게도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초기 응답성이 살짝 부드러운 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페달을 더 밟을 때에도 제동력이 쭉쭉 늘어난다기보다는 부드럽게 증가하는, 그래서 다루기 쉽고 이렇게 차가 껄떡거리지 않는 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차는 부드러운 세팅이라고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양양고속도로가 안 막히면은 차들이 꽤 빠른 속도로 달리죠. 저도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살짝 과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가 되니까 이제 이 차가 이런 정도의 속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소음이에요. 이 차가 이제 뭐 110km 정도가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130km 정도가 되니까 이 윗동네가 조금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특히 그 터널 안에서 이 선루프 쪽이 조금 얇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유리라든지 요 유리창 쪽으로도 약간의 추가 소음이 좀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도로 소음은 아까 한 70km, 80km대에 살짝 진동과 함께 구름 소리가 올라왔잖아요. 노면 소음이. 그 소리가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 120, 30km 정도가 되면은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시내는 원래 소형차는 원래 그런데 이 차가 소형차 치고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감. 고속에서도 이제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차가 원래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을 가진 차라는 것이 조금씩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가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에서도 노면이 가지런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도로가 이런 다리가 연결되거나 할 때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살짝 솟아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이제 턱을 탁 밟았을 때 차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처음에 딱 밟을 때는 잘 흡수하는 것처럼 약간 물컹거리는 느낌으로 잘 받아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차가 리바운드 댐핑이 살짝 약한 거일 수도 있어요. 리바운드 댐핑이 약하면은 차가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 두 번째,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압축이 됐을 때 그 압축 스트로크의 끝부분으로 가니까 얘가 마지막에 훅 하고 뱉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이렇게 길이 너울진 것을 통과할 때 그때가 되니까 이제 뒤쪽이 바운싱이 느껴집니다. 이 차가 무거운 차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 주행 감각이 너무 불안해졌냐? 불안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깔끔하지 않고 약간 움직임이 더 이제 저속에 비해서 많아진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차를 이쪽 속도에 맞춰서 세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시내에서 되게 피곤한 차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세팅을 잘 선택을 해서 한 겁니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시가지 주행 속도에 맞춘 거, 이거 훨씬 더 잘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오히려
칭찬하고 싶습니다. 만일 EV3가 듀얼 모터의 GT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차는 이 차하고 서스펜션 세팅의 표준 기준을 바꿔야겠죠. 지금 현재 이 차는 0km부터 70km 정도까지가 스위트스팟이에요. 그리고 한 110km 정도가 넘어가면은 약간의 부작용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제 EV3 GT가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스위트스팟을 이제 80에서 한 140 정도에 맞춰야겠죠. 저희는 지금 설악 톨게이트로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살짝 와인딩을 좀 타겠죠. 지금 이 차는 HDA2가 들어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쪽에서도 속도 제어가 아주 자동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에어트림 선택했기 때문에 HDA2는 없어요. 그래도 뭐 이 내비게이션 기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잘 하니까 뭐 저는 큰 불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비가 고속도로를 딱 들어가서 달리니까는 한 6.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평균값이. 그러다가 이제 또 이 톨게이트 나오면서 속도를 줄이니까 또 7.2까지 바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차는 정말 이 시가지 속도, 일상 속도에서의 이 에너지 효율에도 그렇고 주행 질감에도 그렇고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차예요. 야, 과속 방지 타는 느낌이 이렇게 좋냐. 자, 이제부터는 다시 아이페달로 가겠습니다. 아이페달 레벨 2,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춘천 쪽으로 가는데 그 길이 이제 와인딩을 섞어서 가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소형차이기 때문에 와인딩에서 재미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형차이기 때문에도 이지만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와인딩에 가면은 특히 속도가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속도가 가감속이 많고, 이 강원도 가는 길처럼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길, 여기에서는 에너지 회수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페이스에 비해서 전비가 좋아요. 이따가 신호등 걸리면 록트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쪽은 저는 원래 보통 바이크 타고 지나가는 길인데 차를 타고 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지금 이게 맨홀 뚜껑 계속 일부러 밟고 지나가는데 승차감 좋아요. 차가 되게 바닥에 착 깔려있는 느낌. 개인 취향은 요거보다 한 5%? 요 정도만 단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댐퍼 쪽에서 스프링은 굳이 더 세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 지금 이렇게 짧은 코너를 도니까 얘가 이제 살짝 이런 스웨이 모션이 와요. 그러니까 롤링, 피칭, 요잉이 섞여서 살짝 이렇게 이 차 부드러운 차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과속 방지 턱을 그냥 넘어가 볼게요, 한번. 아유, 부드럽다. 제가 지금 이 차를 사면서 스파크를 팔거든요. 스파크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미안하네. 캐스퍼도 비교 대상도 아니고,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오면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사는 EV3가 에어 스탠다드거든요. 저는 스탠다드도 충분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350km의 AR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중부지방 다 커버하고 남죠. 그리고 강원도도 영서지방은 다 커버하고 남아요. 춘천 가서 놀다 와도 돼요. 저는 이제 홍천 자주 가니까 홍천 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재밌는 길 쪽으로 가니까 재밌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과속방지턱 들어와. 과속방지턱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앞바퀴는 넘어갈 때 느낌이 대단히 안정적이고요. 뒷바퀴는 약간 무른 느낌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넘은 다음에 한 번 더 반응이 있는 게 리바운드가 조금만 뒤쪽에서 세주면은 차가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자, 오르막을 올라갈 때 역시 전기차 오르막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니로, 코나 이런 차들, 그리고 이제 그때 볼트도 그랬고, 그 차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가 앞바퀴 굴림인데, 이게 앞바퀴가 접히적을 자꾸 잃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2세대 앞바퀴 굴림 전기차들이 토크를 확 줄였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시 토크를 어느 정도 복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겠습니까? 이 차는 앞바퀴에 그 정도 토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립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좀 달려볼게요, 이젠.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니거든요. 핸들링 뭐 아주 또렷하게 앞바퀴 쪽이 그립감이 좋다, 뭐 또렷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괜찮아요. 물렁하지만 신경질은 없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운힐을 가고 있는데 다운힐에서도 회도성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핸들링은 예리하진 않지만 자연스럽다. 와인딩 느낌, 뭐 즐겁게 타는 차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잘 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전기차는 이 토크죠.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서 추월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추월한 거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차가 무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르다는 거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속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죠. 그럼 그때부터 살짝씩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얼마나 부드럽게 다뤄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차를 쫙쫙 밟으면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럴 때 격하게 만지게 되면 차가 이제 흐느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차는 더 잘 도닥거리면서 타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GT라인이 이러면 GT라인은 서스펜션 조금 달리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GT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롱레인지 어스, 그러니까 어스 모델과 GT라인 모델 사이에 차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은 어스한테는 아주 잘 맞아요. 그런데 GT라인이라면 조금만 더 조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속 한 50km 정도 범위까지는 과속방지턱은 천하무적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빨라지면은 뭐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빨리 넘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서 이게 충격음이 납니다. 예스. 지금 급가속을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차가 살짝 쏠려요. 토크 스티어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완전히 차가 핸들을 놓칠 정도 그런 건 아니고, 차가 살짝 이렇게 앞머리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그 정도의 토크 스티어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차도 없고, 그래서 이런 리듬을 잘 타는지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아이페달 레벨 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셀을 놓으면 적당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가속감, 이 동력의 밀도감은 한 130km 정도가 지나면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코너가 좀 타이트한데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기 다음입니다. 근데 가속을 할 때는 앞바퀴 쪽에 살짝 이렇게 쉐이크가 옵니다. 이럴 때는 후륜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턱인 잘 걸리고, 그리고 파샬 드로틀로 해서 쭉 엑셀을 스무스하게 가서 열어주기 시작하면 차는 아주 잘 움직입니다. 무게중심이 낮은 차, 부드러운 서스를 가졌지만 무게중심이 낮은 차의 특성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갖고 놀 차는 아니야. 그런데 작은 차를 사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제가 한 70km 정도를 달려왔거든요. 고속도로도 있고 와인딩도 있고 스포츠 모드도 쓰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96%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83%, 그러니까 13% 쓴 거잖아요. 좋네. 지금 83% 남았는데도 505km 간다고 나옵니다. 네, 일단 EV3에서 일단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일단은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어떨까. 근데 지금 여기 하나 아쉬운 게 2열 시트를 접는 기구가 이쪽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안에서는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없고요, 뒷좌석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아쉽네. 자, 그래서 요 레바를 딱 당기면 접히죠. 오케이, 접었어요. 자, 이 정도 공간이면은 공간은 아주 반듯하게 생겼죠. 이 휠하우스만 빠지면은 공간은 반듯하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깔면은 두 층을 더 쓸 수 있죠. 이 옆에가 이렇게 한 10cm 정도 높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높이를 다 까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거를 한 층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건 뭐냐, 이거. 이건 좀 모양새가 좀 그렇다, 이거. 자, 이런데 뒤에서 보면은 요런데 구조물들은 그렇게 확실히 고급스럽지는 않다는 게 보여요. 이 철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전선들도 좀 보이고,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 차가 그렇게 고급 차는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고무줄, 이 고무밴드는 좀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다 제껴서 보시면은 요렇게 V12 커넥터, 타이어 모빌리티, 그리고 소화기, 그리고 여기에 컴프레서는 요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비었으니까 뭐 이건 네 맘대로 쓰세요. 그냥 요 정도로. 그렇게 이걸 넣고서도 이 바닥을 아래로 깔 수 있는 거는 좋아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밑에다가 허드레를 넣고
그리고 이 위에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짐을 실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끝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이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간을 조금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는 좀 소프트한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딱딱한 박스 짐들은 저 안쪽으로 많이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암레스트하고 도어 패널이 손상되지 않게끔 여기다가 아무래도 패널을 넣어야 되겠죠. 공간은 예쁘게 잘 생겼네요. 자,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이게 손자국 생기는 거가 전 되게 싫어서 에어 모델은 여기가 하이글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00660 660번째 생산차네요.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차가 이렇게 등받이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 폭이 상당히 큽니다. 뭐 14cm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하나 아쉬운 거, 진짜 아쉬운 거, 이렇게 판판하기는 한데 슬라이딩 기구가 없어요. 캐스퍼에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EV3의 발 공간이 니로나 코나보다 넓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오닉5나 EV6에 익숙해서인지 EV3의 발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트렁크 공간이 넓어요. 소형차인데 앞좌석 넓고 트렁크 넓다.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네요. 일단 뒷좌석에서 앉아서 이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이 이 바닥 쪽으로 상당히 낮게 깔리죠. 그게 이제 요 앞쪽에, 여기 보면 되게 얇지 않아요? 요 USB 있는 쪽 아래쪽이 그 히터하고 그런 부분들, 이거 HVAC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뒷좌석 덕트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옆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은 거. 전에 우리 테크데이에서 얘기해 줬던 거. 그래서 발 공간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공간이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요 물리 버튼들이 많이 살아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보면 요 메인 버튼들이죠. 홈, 맵, 서치, 미디어, 사용자 정의, 셋업. 요 버튼들도 그냥 터치가 아니고 액션이 있는 스위치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물리적인 피드백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문에도 이렇게 병꽂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1리터짜리 음료수들은 들어갑니다. 뒷좌석 열선. 나는 에어에서 없어요. 자, 그리고 프렁크 사이즈가 이 바구니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깊이가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여기 21리터짜리라고 돼 있죠. 이렇게 바닥에 이제 하나씩 깔아줬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열어보면은 요게 브레이크, 그리고 소화 쪽, 그러니까 메인 전원 차단 스위치, 그리고 시동 배터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소방수들이 어디를 잘라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요런 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는 저거네. 차지록 매뉴얼 릴리즈 핸들. 이게 충전구가 안 열릴 정도로 방전됐을 때,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요거만 딱 당겨 주면은 잠긴 게 열리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면 열 수 있고. 자, 이렇게 풀 커버로 차를 싹 이렇게 가려놓은 것도 되게 괜찮아요. 질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ID4라든지 이런 다른 경쟁차들이 이게 없어요. 프렁크가 앞바퀴 굴림일 경우. 르노 세닉 EV가 보면은 본네트 딱 열면은 꽉 차 있죠. 그런 거에서 사실은 현대차가 이 파워 일렉트릭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집적화되어 있는지,
사실은 그 ICCU 이야기도 이럴 땐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들 ICCU 못 가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800V ICCU는 800V에서 12V로 이 전압을 떨어뜨리는 컨버터 쪽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차는 400V이기 때문에 400V ICCU는 니로나 코나나 지금 벌써 오래 썼거든요. 근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내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되게 좋았던 거가 뭐냐면은 실내가 넓이보다도 더 넓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 파여 있죠. 그래서 제가 팔을 딱 넣으면은 이 팔이 도어트림 안쪽으로 한 반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게 공간을 창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딩 테이블 별로 안 좋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아예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들어와서 한 이쯤에 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이제 기본형을 선택했잖아요. 기본형을 선택을 하면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만큼 그냥 속에 파여 있어요. 그냥 뭐 허드렛 거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게.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위에 뚜껑 같은 거 아마 나중에 액세서리로 나올걸요? 그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좋은 게 은근히 물리 버튼이 많이 살아있어요. 이 온도 조절, 모드, 이런 것과 다 살아있고, 사실 이것도 물리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딱딱 피드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행 관련되어 있는 보조 기능들은 이쪽에 있어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 차 SUV 맞구나 싶은 게 여기에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어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 그리고 이 시트 관련 것들은 여기 다 있어요. 시트 열선, 시트 벤틸레이션, 메모리, 그리고 뭐 핸들도 시트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뒷유리까지 원터치. 아, 이거 진짜 좋다. 그런데 에어트림은 운전석만 됩니다. 이건 좀 너무했어요. 아, 제가 오늘 너무 신나서 떠들다가 목이 다 쉬어버렸네요. 저녁 때 다른 프로그램 녹화도 있는데 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 이 차 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런 이유가 차가 되게 좋아요. 아, 소형차인데도 이렇게 질감이 좋다라는 거 대단히 즐거운 거 아닌가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 이 차는 롱레인지인데 지금 80% 가지고도 460km 달린다고 할 정도로 이 차 배터리는 오버스펙이에요. 그렇다면 350km 간다고 한 이 스탠다드 모델도 아주 더 생각보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차가 조금 무겁다. 그거에 비해서 서스펜션은 부드럽다. 그래서 고속주행 상황이나 조금 와인딩을 달릴 때에는 차를 도닥거리면서 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탠다드 레인지를 사면은 이 차보다 85kg가 가벼워요. 출력은 똑같고요. 어쩌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더 재밌고 더 출렁거리지 않겠네? 그래서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항속형 모델, 이 익스텐디드 롱레인지 모델은 되게 소형차인데도 좀 큰 차에 묵직하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장거리도 아주 어이없을 정도로 잘 해치우는 그러한 이제 멀티 툴 같은 느낌이 난다면, 스탠다드 레인지 차는 좀 더 빠릿빠릿하고 좀 더 이렇게 야무진 그런 느낌의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가 지금 벌써 다 만들어져 가지고
공장에 있대는데 서류 처리하고 하필이면 다음 주가 휴가래. 그래서 제가 가지러 못 가는 게 너무 애간장이 탈 정도예요. 야, 이거 진짜. 어휴, 차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 차가 처음에 만들어진 차는 원래 문제가 조금씩 있다 그러잖아요. 이 차에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시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풍절음이 조금 들린다. 저도 풍절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저 루프 레일 쪽에서 아주 특정한 경우에서만 벅벅, 이렇게 버페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버벅버벅 하는 소리가 가끔 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풍절음보다는 이 모터 소음이, 이 급가속대 모터 소음보다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될 때 으이 하는 그 유도 소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도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서는 특별하게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의 에어트림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편의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기분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승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따가 그냥 시승 촬영은 다 했으니까 스틸컷만 몇 장 더 찍고 끝낼게요. 와, 비 온다.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이게 돈을 쓰는 것도 기분 좋지만 돈을 잘 쓰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야호!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프로 동영상 촬영 정지. 마지막으로 EV3의 타이어 공기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승했었던 차는 롱레인지 배터리에 19인치 휠이 껴있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우면서도 타이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피는 가장 적은, 가장 불리한 세팅입니다. 왜냐고요? 일단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사이의 무게 차이는 85kg입니다. 그리고 19인치를 선택하면 15kg이 더해지고요. 게다가 EV3는 타이어의 폭이 215입니다. 17인치의 경우는 215에 60, 19인치는 215에 50입니다. 그러니까 19인치로 휠 사이즈가 커지면 타이어가 옆으로 폭이 늘어나는 거 없이 타이어의 두께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타이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타이어 공기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승했었던 GT 라인 롱레인지가 왼쪽 앞바퀴 공기압은 36이었는데 오른쪽 뒷바퀴는 34 psi였어요. 그런데 와인딩에서 왼쪽 코너를 조금 세게 도니까 바깥쪽 뒷바퀴, 공기압이 가장 적은 바깥쪽 뒷바퀴가 살짝 묻히고 뒤로 흐르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타이어 안에 공기 용적이 적은 19인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 변화에 차가 민감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EV3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은 17인치나 19인치나 롱레인지나 스탠다드 레인지나 타이어 공기압이 36 psi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면 무난하다는 뜻이지 이게 최적의 상태라는 뜻은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내 차에 가장 잘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씩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시내에서 그냥 타실 거면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확실히 차한테 영향을 주더라는 거 19인치 롱레인지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